주춤했던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한 가운데 대구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 관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문학계는 언택트, 비대면 전시와 공연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세력을 키우며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7일 오전부터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잇따라 태풍이 북상하면서 큰 비로 인해 약해진 집안에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주춤하는 듯 싶었던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했습니다. 이번엔 대구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 관련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권 기자,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는데요. 경남 지역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대구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 관련해서 심상치가 않네요. 네. 경남은 지난달 18일부터 날마다 확진자가 발생하다 16일 만인 2일부터 다소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4일 오전 경남도가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알리면서 지역민들이 긴장했습니다. 질문처럼 8명 중 4명이 대구 건강식품 사업 설명회에 갔던 참가자입니다. 현재 이 설명회에 경남에선 5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3일 1명이 확진됐고 4일 4명이 확진됐으니까 참석한 5명 모두 감염됐습니다.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한 빌딩 지하에서 열린 이 설명회에는 전국에서 모두 25명이 참석했는데요. 환기가 안 되는 지하실에서 상당수가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수박 등 음식물을 나눠 먹고 명부 작성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대구발 전체 확진자가 22명인데 접촉자로 인한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네, N차 감염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경남 249번 확진자는 경남 230번과 접촉해 자가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30번이 부산 공작기계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근무한 경남 217번과 접촉한 확진자입니다. 자가격리 중이어서 동성과 접촉자는 없지만 N차 감염입니다. 또 경남 250번 확진자는 지난달 21일 광명 생명수 치유센터 프로그램 참가자인데요. 당시 그 프로그램에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된 광명 44번 목사가 참가했었죠. 자가격리의 해제 검사를 받다 양성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경남도 N차 감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증상 확진자도 있는 만큼 우려가 더 큰데요. 주말 앞두고 지역민들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경남 지역 확진자 중 최초 무증상자는 모두 111명입니다. 이 중 20%가 끝까지 무증상이고 나머지는 입원 과정 중에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확진 전까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백신은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방역 수칙 준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 기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상처가 다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세력을 키우면서 한반도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7일 오전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여 또다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초속 46m가 넘는 강풍을 몰고 왔던 제9호 태풍 마이삭. 강한 비바람에 신호등이 쓰러지는가 하면 풍력 발전기도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2만여 가구의 정전 사태가 빚어졌고 주민 3천여 명이 밤사이 대피 소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농경지와 양식장 피해도 만만치 않은 상황. 태풍 피해 복구가 완료되기도 전에 찾아온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 소식은 지역 사회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가 얼마 안 됐기, 피해 입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사도 아직 다 된 상황도 아니고 응급복구는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우려 지역의 점검과 안전조치 등 강풍에 대비해 위험시설물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은 7일 오전부터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직접 영향권에 들 확률이 높습니다. 강풍 반경만 390km, 지난 제9호 태풍 마이삭보다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하고 있는 하이선의 최대 풍속은 초강력 태풍에 근접한 초속 53m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이 보일 정도로 매우 강하게 발달하며 북서진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과 수축 정도와 발달 정도에 따라 경로와 강도, 도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륙 여부와는 상관없이 영향을 받아 비가 많이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 것입니다. 경남 지역은 5일 토요일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드는 6일 새벽부터 경남 남해안을 시작으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태풍 하이선은 7일 오후 낮 12시쯤 통영 인근에 상륙하면서 경남 지역이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가자마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승배 한국기상산업협회 본부장과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우리나라 정중앙을 관통할 걸로 예상되는데요. 진로가 궁금한데 언제가 가장 고비인가요? 네, 이 태풍 하이선은 현재 매우 강한 세력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이 제주도 동쪽에 위치하는 시점이 7일 월요일 오전 9시경으로 예상하는데 그때부터 내륙 입장에서 보면 7일 낮 12시를 전후해서 이 태풍이 남해안 어딘가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는데 하이선 특징이 어떤지 또 역대 태풍 루사, 매미 등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가요? 네, 그 진로는 같지 않지만 2003년도 태풍 매미, 2002년도 태풍 루사와 비교할 때 이 태풍이 가장 발달하는 6일경에 중심 부분 기압이 920 헥토파스칼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2002년도 태풍 루사와 2003년도 태풍 매미와 비교해서 우열을 다투기는 어렵지만 그 정도로 매우 강력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사전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는데요. 이번에도 많은 비에 강한 바람 예상하십니까? 네, 태풍이 접근할 때 비 태풍이냐 바람 태풍이냐를 따지는 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태풍 하이선의 그 구름 사진 영상을 볼 때 상당히 그 규모가 큰 그런 태풍이기 때문에 그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우리나라에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50m가량의 강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비와 강한 바람이 우려되는 태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선이 올해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친 네 번째 태풍인 것 같거든요. 이번 가을에 다른 태풍이 또 올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네,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그 5호 장미, 8호 바비, 9호 마이삭, 이 10호를 앞두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관통한다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 네 번째 태풍으로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는 7월에 1개, 8월에 3개, 9월에 3개, 합이 7개 태풍의 영향을 받은 해로 기록이 됐는데 올해는 이 하이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 4개로 기록이 될 것 같고 앞으로 적어도 9월 말 또는 10월 상순까지는 우리나라에 언제든지 태풍이 올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10호가 지나고 난 뒤에도 한두 개의 태풍은 더 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태풍 하이선 관련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이 마이삭이 지나자마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북상 소식에 전국은 긴장감이 높은데요. 특히 큰 비로 약해진 집안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위험 징후나 관련 당국의 위험 경보에 따라 즉시 대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성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쏟아져 내린 토사가 도로를 덮쳐 차량 통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동반한 집중호우로 46번 국도 강원도 진부량 구간에 200여 톤의 토사가 흘러내린 겁니다. 부산과 경북 등 마이삭이 지나간 지역에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라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됐고 위험 지역 주민들 수백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걱정은 길어진 장마로 집안이 크게 약해진 탓에 산사태 위험이 더욱 커졌다는 겁니다. 산림청은 태풍 마이삭 북상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산사태 위험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였다가 현재는 주의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더욱이 이미 한 차례 비 피해를 입은 지역들은 아직 완전 복구가 되기 전이어서 산사태에 더욱 취약한 상태입니다. 지금 또 이게 또 엎친 덮친 겨로 또 이제 복구를 좀 하는데 또 이게 어느 정도 강도인지 좀 예상은 못 하잖아요. 피해를 더 입을까 봐 그게 또 많이 걱정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는 발생 후보다 사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산자락 주변이나 집안이 약해 옹벽을 설치한 곳 등에는 집을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산림청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별 위험 지역을 알리고 있지만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부족해 앞으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발빠른 사전 대피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산사태는 워낙 순식간에 발생해 일단 났다 하면 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상 징후로 땅이 울리는 소리와 나무가 기울어지는 상황 등에 주목해야 합니다. 또 많은 양의 물이 솟구치는 것도 땅속에 물이 과포화됐다는 신호입니다. 경사면에서 갑자기 평소와 다른 물이 좀 많이 나온다거나 또는 흙탕물이 일부 흘러내린다. 이런 경우, 그리고 토석이 일부 흘러내린 흔적이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고 경사 아래면에 낙석에 의해서 돌 부스러기 또는 흙이 쌓여 있거나 장기간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 이런 곳에 이 산사태 위험 징후가 좀 높아진다 볼 수 있습니다. 대피는 넓은 도로 쪽이나 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난당국과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대피 명령 문자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그에 잘 따라 움직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이 계속되면서 문을 열었던 미술관과 문화회관은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올해 초 각종 전시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는 문화예술 소비도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즉 비대면 전시와 공연, 교육이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즐겨보시죠. 장보영 기자입니다. 진주에 있는 경남문화예술회관입니다. 지난달 12일부터 전시 중인 이철수 판화전을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손쉽게 둘러봅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은 바로 앞으로 다가가서 감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전시를 할 수 없게 되자 문화예술회관에서 마련한 VR 전시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기획되어서 전시되는 그런 전시입니다. 보다 도민들에게 많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이렇게 온라인 전시로 기획을 하고 다시 한번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도 쉽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찍으면 휴대폰 속 박물관이 나타납니다. 보고 싶은 전시물들을 직접 골라보고 관련 설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양산의 역사를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온라인 시립박물관입니다. 이 전시장에서 유물을 보는 것보다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가상 전시실 체험을 통해서 그러한 미래의 박물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각종 전시와 박람회, 공연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비대면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최근 김해시는 행복학교 박람회를 영상으로 촬영해 진행했고 도내 각종 채용 박람회도 온라인으로 추진됩니다. 강연과 교육들도 비대면으로 바뀐 덕에 수강 인원 제한은 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위치와 시간의 제약이 없는 비대면 문화 향유의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가 언택트 소비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바이러스가 종식된 이후에도 문화예술 분야의 소비에서 언택트는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사람들의 우울감이 커지는 요즘 비대면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제10호 태풍 하이선 북상에 따라 학생 안전을 위해 7일 경남 지역 모든 유치원과 학교 수업이 원격 진행됩니다. 경남교육청은 4일 긴급회의를 열고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조해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의령군이 군내 경로당 293개소를 모두 폐쇄했습니다. 4일 의령군에선 80대 확진자 A씨가 확진 판정받기 이전 경로당을 이용하고 마을 주민들을 만나 군은 접촉자와 주민 등 73명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경로당을 폐쇄했습니다. 군은 확진자가 출입한 마을 경로당을 방역소독 완료했으며 국민들의 외출 자제와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혼잡한 결혼식장에 하객인 것처럼 들어가 답례 현금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83살 A씨와 60살 B씨, 74살 C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창원의 한 호텔 예식장 접수대에서 식권을 받은 뒤 이를 10,000원이든 답례 봉투로 바꾸는 수법으로 37만 원과 장당 3만 3천 원 상당의 식권 14장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 측은 이들 모두 범죄 전력이 있어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과 고령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습니다. 의령군 용덕면의 양재명 씨가 지난해 열린 전국 박과채소 챔피언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의령 슈퍼 호박의 무게는 지난해 기록 319kg을 146kg 넘어선 465kg으로 국내 최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일과 3일 슈퍼 호박을 수확했으며 이번에 수확한 호박은 최저 144kg부터 최고 465kg까지 슈퍼 호박 7개를 수확했고 현재 농업용 창고에 임시 보관 중입니다. 창원시는 4일 창원 컨벤션센터 큐피트 센터에서 인도산업연합, 인도방위산업협회와 온라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창원과 인도 간 산업발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방위산업체 간 교류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날씨입니다. 경남 지역은 구름 많다.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네,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28도며 대기질은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일요일과 월요일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철저한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남해상은 비 소식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있는 곳 있겠습니다. 태풍 바비와 마이삭이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을 차례로 강타한 데 이어 또다시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보에 따르면 한반도 거의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월요일 오전부터 제주와 남부 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 월요일에 한반도를 뚫고 올라가며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특보를 통해 시시각각 태풍 상황을 전달해드릴 계획인데요. 많은 분들의 시청과 제보,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